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한국경제 이상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국경제를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호흡 잘 맞춰봅시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90분 좀 넘게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총평해 주시면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이렇게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1년 만이었는데요. 예. 근데 어젯밤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이 한꺼번에 통과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은 듯한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 기자들이 검찰 문제 또 조국 전 장관 문제, 네. 또 이번에 인사 문제, 네.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검찰 권력이 여전히 막강하다.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임도 이야기하면서 또 비판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추미애 법무장관 사이의 갈등에 관한 질문이 빠지기는 어려웠고요. 특히 이제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좀 직접적인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뢰한다, 안 한다 이렇게 딱 대답하지는 않으셨고요. 대신에 좀 애둘러서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검찰 권력은 막강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애틋한 마음도 내비쳤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그동안에 겪었던 마음의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이제 공수처법, 검찰개혁 조정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크다. 굉장히 추켜 세우는 그런 말씀을 했죠. 마지막은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다루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자, 어제 저녁에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여야 갈등의 원인이었던 여러 법안이 한꺼번에 다 통과가 됐습니다. 이럼으로써 패스트트랙 사태는 대단원에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8개월여 조금 더 길게 보면 2018년 12월부터니까 1년이 넘었지요. 그동안에 이제 입법 대전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다. 진짜 그런 표현이 딱 정확하고요. 국회가 이제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의를 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켰는데 그중에 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그게 이제 유치원 3법이라고 흔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통과했습니다. 검경 수사 조정권과 유치원 3법이 다 통과되면서 선거법도 통과됐고 공수처법도 통과됐고 자유한국당이 얻은 게 하나도 없다 결국은. 그래서 민주당이 거의 압승 분위기죠. 그렇게 됐습니다. 어젯밤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도의안도 국회에서 가결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정식으로 임명해서 이제 업무를 하는 겁니까? 오늘 제가까지 났으니까요. 이제 업무를 시작하시면 되죠. 한국당은 인정할 수 없다. 정세균 씨 이렇게 직함을 부르지 않는. 네네네. 그렇게는 했지만 이제 왜냐면 아시다시피 전직 의장인데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게 삼권 분립의 취지에 반한다. 그런 반대 회견은 마지막까지 열었지만 근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았고요. 표결엔 마지막에 결국에는 참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는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총리 표결에는 참여해서 그런 반대 투표를 던졌군요. 반대 투표를 던졌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른바 책임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굉장히 큰 의원이니까요. 5선이기도 하고 의장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책임 총리가 되느냐 이런 문제는 그래도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의 문제인데 본인은 여러 가지 그동안은 말씀을 많이 했지요. 경제총리, 통합총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쫓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한테 총선이 끝난 다음에 건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굉장히 포부가 나름대로 있으신 분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역구인 일산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 그 일산 서구청에서 신년회 및 송별회 이런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주민들하고 인사하고 할 때 일부 주민들이 김 장관을 향해서 고양시가 망쳐졌다. 그리고 고양시가 안 망쳐졌어요. 이런 항의 발언들을 막 이어갔나 본데 처음에는 이제 안 망쳐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가 그다음에 항의가 여러 번 이어지니까 이제 조금 감정이 드러나신 거죠. 뭐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 그렇죠. 그런 말을 이제 해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말해서 이제 물이가 좀 빚어졌죠. 예.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아마 그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네. 김현미 의원을 밀어줬는데 국토부 장관이 되더니 3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일산 집값을 떨어뜨린 게 아니냐. 더 떨어뜨린다 이런 거죠. 그걸로 항의를 한 것 같고. 그렇죠. 예.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니까 네. 주민들에게 동네물 나빠졌네. 장관으로서 해야 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감정이 좀 드러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이제 결례다 이런 표현은 확실히 뭐 피하기가 어렵고요. 굳이 맥락을 따지자면 이제 지난 3일에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총선에 출마하시기로 했다면 그러지 않으셨겠죠. 아무래도. 총선에 출마하든 안 하든. 긴장감이 조금. 네. 말은 조심해야죠. 시지 않으셨을까. 네. 국토부에서 뭐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나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국토부는 공식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 행사에 국회의원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국토부가 뭐 굳이 뭐 말을 해봤자 뭐 기름에 하는 꼴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해보죠. 이국종 교수 아덴만의 영웅 석회견로 선장 치료 등으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죠. 네. 중증 외상 분야의 권위자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분이 욕설을 듣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서 많은 분들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욕을 얻어먹을 사람이 아닌데. 아, 그렇죠. 네. 국민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지지를 하는데 이제 어젯밤에 MBC에서 그런 내용을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아주대 의료원의 유희석 원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국종 교수를 향해서 이제 욕설을 퍼붓는 내용의 녹취록인데 뭐 때려치워 뭐야 인간 같지도 않다 막말을 막 이제 늘어놓으면서 나랑 한판 붙을래 너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교수가 이제 굉장히 힘없이 그냥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좀 흐리면서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장의 이름이 계속해서 실검에 올라가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누구신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예. 원장 측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4, 5년 전에 옛날에 있었던 것인데 갑자기 이제 녹취록이 뒤늦게 좀 공개가 된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대 병원 측에서는 그 유 원장은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 교수가 지금 한국에 안 계십니다. 파견 근무를 가서 해외에 나가 있는데 이제 내용을 좀 파악해 보겠다. 그냥 그렇게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이국종 교수가 해외에 나가는 것도 더 이상 내가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나갔다고 MBC 보도에 나왔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보도에 따르면 잠수 탔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좀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또 이제 갈등이 심각해지니까 그게 괴로워서 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결국 이 갈등의 원인은 돈이겠죠. 돈 내지는 이제 정확하게는 병실을 어떻게 배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국종 교수는 중증 외상센터하고 국가에서 그걸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던 데잖아요. 근데 이제 병실을 응급 환자한테 얼마나 배정하는 문제를 두고, 이제 중증 외상센터 측하고 아주대 의료원에 이제 다른 병실을 쓰는 측하고는 좀 같은 환자를 받을 때 이제 같은 병실을 쓸 때 어느 쪽의 환자를 우선해서 받느냐를 놓고 계속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갈등이 불거진 거죠, 이번에. 의료 수가 얘기도 그래서 나오던데. 네네네, 맞습니다. 중증 의료센터를 계속해서 유지할수록 아주대병은 적자다. 네, 맞습니다. 이국종 교수랑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국종 교수는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니까 적자는 더 쌓인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 교수님은 항상 그걸 이제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타깝네요. 그거는 좀 풀기가, 알겠습니다. 이국종 교수 돌아오면 저희도 한번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한국경제 이상은 기자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부재의 기억이 기생충과 함께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문학에 또 다른 역사를 썼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영화 부재의 기억을 연출한 이승준 감독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밖에서 PD가 이승준 감독이 앞에 방송 인터뷰가 끝나지 않았다고 끌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빨리 끊어주세요라 듣고 예 이상한 기자하고 인터뷰를 중간에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방송사고가 아닌 방송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이승준 감독하고 인터뷰는 전화 연락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앞쪽 방송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가 아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예, 02 혹은 070으로 오는 전화 받아주시고요. 전화해서 전화기 왔을 때 어제 어떤 라디오를 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YTN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어떤 우리 청취자께서 전화를 받고 어떤 라디오 들으십니까 했더니 이동희 뉴스 측면 승부를 들었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정면 승부입니다. 네, 정면 승부고 정면 승부라고 꼭 대답해 주셔야 카운팅이 되니까. 21세기입니다만 아직 라디오 청취율 조사는 여론조사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답과 대답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 제 목소리만 듣고 제가 YTN 갑시다 이랬더니 제 목소리만 듣고 우리 택시기사분께서 개인 택시 하시던 분이던데 늘 5시부터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전화 오면 꼭 YTN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감독님하고 연결이 아직 안 됐죠? 예, 그럼 오동진 영화평론가한테 잠깐 아카데미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떻게 지금 영화제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까? 예. 그 기생충이 5개 부분인가요? 노미네이트 됐던데. 6개죠, 6개. 6개. 이 노미네이트 된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나요?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이다. 네, 왜냐하면 노미네이트 자체가 한 번도 안 됐었고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예. 예비 후보에만 올랐고 외국 영화상의 본 후보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예. 그게 그 영화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한이 됐었어요. 아하. 왜냐하면 버닝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영화였고 굉장히 가능성이 높았는데 아카데미의 후보에 오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많은 자금력이 동원되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예. 그 아카데미 현장에서 파티도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네트워킹 많이 하고 많이 영화를 알려야 후보에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버닝이 이제 작년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그 영화계가 그런 부분에서 아직 마케팅이 좀 부족하니까 좀 딸리니까 예.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인데 올해 후보에 오른 것뿐만이 아니라 6개 부문에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수상 가능성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그 편집상 등등 올랐잖아요. 예. 오히려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좀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희석화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그 작품상 감독상보다는 편집상 이런 쪽을 주요 부분보다는 비주요 부분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또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것 같아서 예. 예,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작품상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리시맨 같은 마틴 스코세지의 감독 작품이 넷플릭스예요. 예.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넷플릭스를 작품상으로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조커 같은 작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품상 쪽보다는 감독상이나 배우상 쪽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 기생충이 작품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 영화계로서는 101년 만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근데 감독상 후보 경쟁자들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점치는 것은 감독상보다는 작품상 수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걸 수상을 한다 그러면 또 대단한 쾌거일 수 있겠네요. 우리로서는. 쾌거라는 표현보다 한국 영화계가 그 지형도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형도 자체가 바뀔 것이다. 예전에 예를 들면 553 주윤발이 홍콩 영화계, 홍콩 누아르가 1980년대에 할리우드에 갔던 것과도 차원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 대중 영화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영화의 본색이 가는 그런 거거든요. 예. 한국 영화가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러니까 작가주의적 상업영화, 상업영화적 작가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그 영화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 영화인데 한국 영화의 그 본색, 그 주류가 그냥 옮겨가는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나 미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해보죠. 언제 발표죠? 2월 9일이니까요. 예. 우리 식으로는 2월 10일 날 오전이겠죠?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예, 오늘 급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네, 영화 감독님하고는 지금 계속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3부 순서입니다. 경제 패스트 라인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뒤 이어서 세월호 감독님과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개편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경제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집권 후반기 첫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민생 경제 분야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회견을 총평한다면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이 좀 한결 여유로워지신 듯한 모습이었는데 예. 개혁 입법이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상대적으로 여유도 있고 왜 그 지역신문에서 지역 현안 말고 전국민적인 현안을 물어봐줘서 고맙다 이런 농담도 좀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좋아질 것이다. 낙관론을 좀 피력했던데. 글쎄요, 이게 그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경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환경이 녹록지 않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보시는 경제인식이 좀 낙관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표라는 게 또 통계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동네별로 사정이 좀 안 좋은 곳에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1월 들어서 수출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대통령이 오늘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많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조금 나아졌다. 네,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저하고 전화 인터뷰할 때 미국 이란 사태가 막 터졌을 때인데 네. 주가도 굉장히 하락하고 요 며칠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일단 전면전을 피해가겠다. 그리고 이라크 정부를 통해서 이란이 공습 계획을 미리 알렸다고 하니 이게 서로 코피나는 상황은 피해가자는 거구나 이렇게 읽힌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미중 간의 무역협상 합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 재료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예. 그게 미국 시간으로 15일이니까 글쎄요. 내일까지 오를진 모르겠어요. 15일에 서명하고 나면 재료가 해소되는 것이니 예. 내일 미리 갖다 파는 분들도 제법 계시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예. 해봅니다. 오늘 마지막에 좀 안 좋았던 것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팔았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 6만 원, 10만 원 선을 뚫었거든요. 예. 과거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 이전에 300만 원 선을 뚫었다 이렇게 볼 만한 최고점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이제 익절하신 분들이 예. 좀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이란 또 미국, 중국 관계 해소가 되면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언제 싸울지 모르잖아요. 예. 이 양쪽 다 보면 만만치 않은 형님들이 지금 그 정치권의 수장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을 누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트위터에 짜잔하고 뭔가 한 방 예. 날리면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는데 패턴을 잘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혹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이 일단 때려서 망가뜨리고
원상 복귀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끌어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글쎄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네. 부동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 부동산 이야기는 시간이 지금 좀 부족하니까 2부가 3부에서 네.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저것만 하나 여쭙죠. 작년 한 해입니다. 작년 한 해 부동산 값이 굉장히 뛰어오를 때 주식시장은 오히려 빠졌다. 부동산이 한 70%인가요? 굉장히 올랐을 때 주식은 한 28%가 빠졌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이 손이 말하는 자산을 부동산에 몰빵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을 증시에 몰아 넣었을 때보다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그냥 눈이 달려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증시가 화랑이어서 투자만 했다 하면 다 대박이다. 그럼 부동산 팔아서 증시로 가셨겠죠. 판단을 하는 거군요. 그럼요. 어디에 넣으면 더 좋을지. 기가 막히게 움직입니다. 네. 저는 왜 항상 반대로 할까요? 그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예. 우리끼리 업자들 표현으로는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은 나와서 떠드느라고 부자가 못 됩니다. 그때 사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은 반대로 투자하지 마시고 정답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경제 이야기는 3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